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에 비상이 걸려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장애인이 청각 언어장애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500명에 280억 원에 이릅니다.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경남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경남의 서민복지 지원 정책을 알아봅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좀처럼 늘지 않아 전국 혁신도시 10곳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 O형과 A형이 같은 시기 동시에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농가들은 한시가 급하지만 방역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기로 한 김해의 한 축산농가. 부랴부랴 접종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접종 중단 지침을 내린 탓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인데 정부가 공급한 OA형 백신의 경우 방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뭐 중단하라고 하면서 또 그냥 갔는데 또 언제 올라온 건 모르지. 불운하지. 축산농가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는 정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반면 일부 시군들은 축산농가의 요구에 따라 예정된 백신 접종을 이어갔습니다. 백신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정확한 답을 안 줘서 일단 묵관하라고 한 소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중단을 지시했던 경상남도도 오후에는 다시 지침을 바꿔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안 되는 사람들 최대한 빨리 유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 도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A형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한 뒤 확정된 재접종 지침을 내린다는 계획.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지침까지 오락가락 혼란을 거듭하면서 축산농가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500여 명에게서 280억 원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들은 집과 차를 빼앗기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보일러도 못 켠 좁은 원룸. 청각 언어 장애인 48살 홍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3년 전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살던 아파트와 차,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부인도 죽고 그다음에 돈도 집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요. 홍 씨를 속인 사기단도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석 달 만에 최고 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같은 장애인들을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은 없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여 명이 28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못 받아 항의하면 조직원 4-5명이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채고 조직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기 일당 가운데 총책급은 가로챈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집안에는 현금 수억 원을 쌓아두며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 신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니 어떤 피해 사실이 있으시면 경찰서를 찾아와 주셔서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44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불 빨래가 어려운 홀몸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올해 경남 전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남도가 서민 복지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경로당 앞에 빨래방 차가 찾았습니다. 이불 빨래가 힘든 홀몸 노인들을 위해 세탁을 해주고 직접 배달까지 해줍니다. 집에서 해도 세탁기 좀 작으니까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오늘 모두 오셔가지고 해줘서만. 2015년 전국 처음 시작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올해는 기존 8개 시에서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노인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실버 카페. 경제적 여유도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 좋은 환경에 경상남도는 올해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클럽을 기존 7개에서 추가로 2개 더 설치합니다. 경상남도가 서민복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령과 만 등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5개 군에는 이동 복지관이 찾아가 재활치료와 직업상담 등을 맡습니다. 복지관이 이동해서 재활과 치료 사업, 그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상담. 또 고성과 산청 등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에는 기존 이동 산부인과 차량이 각종 장비를 확충해 농촌 여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이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이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29살 김정열 씨. 3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공 시험과 직무 능력 평가를 치르고 한국 남동발전 인턴으로 선발된 뒤 6개월 만에 정식 사원이 됐습니다. 초봉 3,500만 원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 입사한 겁니다. 채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에 신규 채용 인원은 881명. 이 가운데 경남 출신은 99명으로 11.2%에 그쳤습니다. 이는 부산 혁신도시 27%의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평균 13.2%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8.9%에서 21.3%로 오른 반면 경남은 1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상 지역 인재 채용이 공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저조한 상태로 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해야 된다. 진주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딱 1년이 남았는데요. 동계 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의 피겨와 같은 종목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해졌지만 경남은 여전히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거머쥔 14살 김서연 양. 2022년 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며 오늘도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앞에 보시고 앞에 보고. 스케이트가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연습한 지가 벌써 7년째. 하지만 부산에 있는 연습장까지 오가는 일로 지치기 일쑤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차 타고 이동해요. 너무 저녁 늦게 마치면 가서 밥 먹고 다시 새벽 훈련 준비해야 되는데. 가까이에 빙상장은 있지만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 부분, 지도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남의 한 해 채용 예산은 230억 정도. 하지만 이 가운데 동계 스포츠 예산은 1억 원이 되지 않고 선수 육성에 필수적인 실업팀이나 일반부 팀은 아예 없습니다. 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의 동계체전 성적은 하위권. 비슷한 기후인 부산이 5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다양한 선수 육성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KBS가 보도한 창원시의 오폐수 불법 방류 사건과 관련해
환경당국이 경남과 부산, 울산 등 자치단체에 하수 처리 실태 전수조사와 사후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이달 중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의 하수 처리장 83개소를 전수조사한 뒤 여유 용량에 따라 보통과 관심, 주의, 위험 단계로 구분하고 주의 이상 시설은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마산역 부근의 택시 호객 행위에 대한 KBS 창원 보도 이후 창원시가 택시 호객 행위 등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마산역 앞에서 불시 단속을 펼친 데 이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곳에서 택시 불법 영업을 불시에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장에 박효관 고법부장판사가 취임했습니다. 박효관 신임 법원장은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라며 국민이 만족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아픔을 치유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창원 법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뇌물죄가 사면 복권됐다고 밝히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면 복권 공표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해군청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공무원이 유죄를 인정받았는데도 승진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